네, 이번 영상에서는 한국중부발전의 자기소개서 항목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체 항목을 보고 어떤 내용을 어디에 작성해야 되는지 개괄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5개 항목이 출제되었고요. 각각 500자씩, 그래서 모두 2,500자를 작성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미 자기소개서 항목은 보셨겠지만 어렵진 않습니다. 그리고 경험 위주로 500자를 작성해야 하는 항목이 무려 4개나 되기 때문에 아마 복붙을 하신 분들은 수월하게 작성을 하셨을 거고, 처음 작성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어렵게는 경험을 쓰기에는 우리가 좀 더 지원동의나 입사업보보다 쉽게 느끼니까 어렵지 않게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제가 강조하는 것, 어렵지 않을수록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조금 더 차별화를 둘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어렵지 않은 항목이 궁극적으로 물어보는 것은 무엇일까 파악해야 된다는 것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하나의 항목씩 보시죠. 우선 1번입니다. 자, 지원자가 한국중부발전 및 지원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무엇이며, 그리고 이를 위해 그동안 어떤 노력을 했는지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굉장히 쉬운 항목이긴 하지만 1번 저렇게 출제되는 걸 전 그닥 좋아하지 않습니다. 잘 보세요. 지원자, 여러분이 한국중부발전 이 회사와 지원 분야 그 조직의 그 직무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무엇이며, 여기까지는 알겠어요. 뒤에 제가 슬래시 다음으로 읽은 저 내용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를 위해 그동안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러니까 이를이 뭡니까? 이를이 뭐예요? 이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도대체. 그러니까 이곳에 지원하기 위해서, 아니면 직무를 준비하기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 관심을 좀 더 심화 확장시키기 위해서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일반 항목이 좀 친절하지 않다라고 느껴지는데, 그래도 문맥상 좀 생각을 해보면, 자, 1번은 지원 동기로 볼 수 있겠죠. 여기다 기록을 해두겠습니다. 제가 좀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여러분들도 이제 글을 읽으면서 좀 이게 뭐지? 라고 생각이 드셨으면, 만약에 든다면 이제 내가 좀 이 자기소개서 항목들을 좀 잘 분절을 해서 쪼개서 잘 읽을 수 있구나 라는 걸 좀 느끼시게끔 하기 위해서 한번 트집을 잡아봤어요. 일단은 1번은 지원동기 항목이 좀 더 맞는 것 같고요. 지원동기에 가까워 보이고, 일단은 기업과 직무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왜 지원을 했습니까를 물어보진 않지만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니까 지원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를 써주는 게 첫 번째 한 문단이 나와야겠고, 그리고 두 번째 문단은 그 직무를 준비하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역량을 어떻게 키워왔는지 정도를 보여주면 어떨까 개인적인 생각은 들긴 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은 제 이 프로세스를 아시잖아요. 각각 항목마다 어떤 식으로 작성하면 좋은지에 대한 구체적인 개요는 짜두었어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조금 더 이야기할 건데, 일단 1번은 지원 동기이면서 첫 번째 문단, 두 번째 그 직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가, 역량 정도. 근데 저는 역량 500자 안에 지원 동기와 역량을 다 풀어내기가 좀 빡세기도 하고요. 2번부터 5번 전체가 경험을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역량을 직접적으로 노출시키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진짜 어렵겠지만 이 1번의 저 두 번째 문단, 이 역량 파트를 예전에 이걸 2가지로 쪼개서 작성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아무래도 2가지를 쪼개서 작성하면 그만큼 각각 한 가지의 디테일이 떨어지긴 하겠죠. 근데 그런 내용들은 일단 우리가 미끼를 던지고 면접에서 물어보게끔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1번을 지원 동기 한 문단, 역량을 쓰는 두 번째 문단인데 역량을 2가지로 쪼개서 쓰는 게 어떤가 말씀을 한번 들어봅니다. 넘어가서 2번부터 5번은 경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500자 경험, 굉장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경험 항목입니다. 2번, 지원자 본인이, 일단 지원자 본인이라고 다 시작을 해요. 다 똑같아요. 지원자 본인, 그러니까 여러분이 2번, 현실과 타협하거나 편법을 사용하지 않고 원칙대로 일을 처리하는 사람임을 보여주는 가장 잘 되는 5년 이내의 기사례. 다 5년 이내니까 최근 거를 작성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통 20살 이후 쓰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옛날,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시절 쓰는 건 바라지 않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아셨죠?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28, 9살인데, 쌤, 제가 28살인데 22살에 썼던 경험을 써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좀 간혹 계세요. 사실 6년인데 괜찮을까요? 5년이라고 써 있는데, 저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원하시면 아시겠지만 생년월일을 적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생일만 적죠. 우리가 나중에 필기 수험표에 나오게끔. 그래서 그 생년을 쓰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몇 살인지 알 수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5년 이내라고 말하면 5년 이내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너무 구애받지 말고
고등학교 때 이후, 졸업 이후, 대학교 때부터를 써달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명쾌하게 이해되셨죠? 자, 2번이 원칙대로 일을 처리하는 사람임을 보여줄 수 있는 사례. 자, 2번에서의 포인트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야 될 것. 자, 예시나 작성해야 되는 개요는 제가 항목마다 다시 다 만들어 놨어요. 슬라이드별로. 2번에서는 이 원칙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줘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원칙의 존재 이유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가 그런 거 우리 좀 알지 않아요? 비하하려는 건 아니고 동남아 일부 국가라든지 다른 국가 조금 질서가 정비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국가를 가면 막 정말로 차인지 오토바이인지 사람인지 막 뒤엉켜서 도로를 다니는 그런 질서나 아니면 교통 어떻게 다 건너야겠다는 원칙이 없어요. 신호 원칙이 없으면 막 그렇게 무질서 카오스의 장면을 우리가 가끔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와, 저기서 어떻게 건너가지? 직접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런 걸 떠올려 보세요. 그럼 결국 여기서 말하는 신호 체계라고 대변되는 제 예시에서 이 원칙이 존재해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당연히 사회질서 유지겠죠. 이 원칙이 우리 사회에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알고 있음을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 경험은 그냥 여러분들이 정의한, 여러분들이 보여준 원칙의 존재 이유에 부합하는 내용 아무거나 쓰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근데 앞에 현실과 타협하거나 편법을 사용하지 않고 여기에 무게를 두기보다는 그냥 여러분들은 원칙의 중요성을 알고 있다. 원칙을 왜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고 왜 수립해야 되고 이걸 왜 일상에서 지켜야 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자연히 현실과의 타협, 편법은 사용하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당연히 따라올 겁니다. 원칙이 되게 중요한 걸 아는데 그래도 난 편법을 쓸래 라고 하는 사람은 원칙이 왜 중요한지를 모르는 사람이겠죠? 이해되시죠? 원칙의 존재 이유, 원칙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곁다리로 그냥 경험 중에서 이러한 편법들이 사용될 수도 있었으나 이런 정도의 멘트가 나오면 될 것 같겠습니다. 3번,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통찰력과 창의적인 사고로 꾸준히 혁신하고 변화를 주도하는 사람임을 나타낸다. 이게 너무 좀 키워드가 많이 노출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통찰력, 창의, 또 이제 혁신, 변화는 또 나왔었죠. 보통 저 4개 동그라미 친 것 중에 하나만 골라서도 한 문항으로 출제되는 케이스들도 있는데 여기는 4개 문항이 나와 있어요. 어떻게 느낌은 아시겠죠? 뭔가 좀 새롭게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좀 창의적인 발상 이런 것들로 좀 무엇인가 문제를 해결한 케이스를 보여주는 게 어떤가라는 느낌은 오는데 저는 여기서 좀 더 여러분들이 어필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꾸준히 혁신하고 변화를 주도하는 사람이다 라는 걸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인지는 알겠잖아요. 3번 자체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어필해야 될 포인트는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꾸준히 혁신하고 변화를 주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일회성으로 이거 내가 새롭게 한번 시도해볼까가 아니라 항상 일상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보통 이것보다 더 나은 방법은 없을까? 새롭게 뭔가 시도해서 조금 더 나은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라는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임을 보여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창의적인 사고로 혁신과 변화를 주도했던 경험을 쓰라고 해도 되는데 꾸준히 혁신하고 변화를 주도하는 사람임을 보여주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꾸준히 혁신하고 변화를 주도하는 사람. 여러분들은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가치관 자체가 항상 기존에 머물러 있기보다는 새로운 시도, 창의적인 발상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조금 더 한 뼘 더 성장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추구한다라는 모습이 들어가는 게 3번에 어떻게 보면 차별화되면서도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경험은 이제 새로운 시도를 통해서 뭔가 더 나은 성과를 냈던 경험이면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각각 경험들은 여러분들이 잘 쓸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포인트를 두고 작성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포인트를 각각 슬라이드에서 조금씩 예시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녹여가면서 작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3번까지 포인트를 말씀드렸고 4번, 자, 지원자 본인, 여러분이 진정성과 소통을 바탕으로 신뢰를 구축하는 사람임을 나타내는 사례. 자, 여기서의 포인트는 진정성 기반의 소통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있는지. 진정성 기반의 소통이란 이로 문장이 시작이 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문장이. 네, 그냥 소통을 통해서 신뢰를 구축했다라는 거 그런 사례로 볼 수도 있지만 그냥 소통 잘했던 경험이 쓰면 되지만 멘트 자체가 진정성과 소통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진정성 기반의 소통이란 무엇이다라는 여러분들만의 아이디어를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4번은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래도 좀
많이 열려있는 항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소통의 효과적인 소통 방법 중에서 이렇게 하면 진정성 있는 소통입니다 라고 보여줄 수 있는 내용을 문장으로 작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진정성 기반의 소통도 물론 뒤에다가 예시로 적어놨고요. 이거는 뭐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의 신뢰관계 구축 혹은 신뢰 회복 있었던 사례 아무거나 작성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5번 여러분들이 자신의 소속 집단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 집단까지 고려하고 배려하는 사람임을 가장 잘 나타내는 사례. 자, 이건 어떤 느낌이냐면 자, 주변까지 고려하고 배려한다라는 거에 초점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변까지 배려해요. 그러니까 그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다른 기업에 다른 공공기관한테 출제했었던 뭐 공익지향이라든지 공익성 실천 경험이 5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풀어져서 경험처럼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최근에 있었던 그 신입 동체에서도 많이 물어봤잖아요. 공익지향. 근데 저렇게 물어보니까 뭔가 다른 것 같지도 않아요. 사실 적어도 공익지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째서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겠죠. 그냥 내 소속 집단만 물론 집단 이기주의는 아니겠지만 내 소속 집단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게 우선 최우선인데 왜 주변 사람 집단까지 고려하고 배려해야 되는지 이유를 쓰는 게 중요한 겁니다. 좀 간접적으로 조금 더 나아가면 공익지향 이유, 공익추구 뭐 이 정도 내용이 될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5번의 답도 적어두긴 했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다짜고짜 저는 항상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고 남들의 입장에서 남들의 편의를 좀 추구하는 걸 좋아합니다 라고 생각해도 좋지만 조금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공익지향이다라는 것을 좀 더 어필할 수 있는 내용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기 3번 보시면 그냥 창의적인 시도를 통해서 뭔가 성과를 냈던 경험 그대로 쓰기보다는 꾸준히 혁신하고 변화를 주도한다의 포인트를 두고 여러분들의 어떤 일을 처리한다든지 아니면 삶의 가치관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항상 더 나은 그 성장을 위해서 지금 기존에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시도 남들이 하지 못한 발상 이런 것들을 떠올리고자 노력한다. 이런 것들로 가져가자고 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5번도 그냥 경험 하나 띡 쓰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공익을 지향하고 다른 사람들을 함께 배려하고 고려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이유를 명확히 보여줄 수 있는 근거 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정리하면 1번에서는 지원 동기 한 문단, 그러니까 두 문단으로 구분되겠죠. 지원 동기 그리고 두 번째에서는 역량 두 가지인데 제가 생각하는 저기 써야 되는 역량은 두 가지는 잠시 후에 예시로 보여드릴 거고 자 그리고 2번에서는 원칙의 존재 이유, 원칙의 중요성을 보여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3번에서는 꾸준히 혁신하고 변화를 주도하는 사람이다 라는 가치관 한번 좀 나타내 주셨으면 좋겠고 4번에서는 진정한 소통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내용, 방법론적인 내용을 좀 들어가게끔 잘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5번 주변 사람까지 배려하는 가치관이 여기 좀 표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치관적인 내용이 여기에 좀 더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치관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의 성향, 성품, 인성 정도 내용이 좀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뭔가 방법론적인 내용이 되겠죠. 이거는 뭐 가치관이자 방법론적 될까요? 뭐 굳이 나누길 필요는 없겠지만 3번, 5번은 가치관이 좀 더 가깝고 4번은 방법론적인 내용이 좀 더 가깝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한번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해봤고요. 그러면 계속 말씀드렸던 항목별로 구체적인 개요는 어떻게 짜면 좋을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보시겠습니다. 한국 중부 발전 및 지원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 지원 동기였죠. 그리고 직무 역량, 어떤 노력을 했는지 기술해 주시기 바라는 두 번째 문단이 있습니다. 자, 뭐 내용 자체는 이게 첫 번째 문단이고 두 번째 문단이라서 첫 번째 문단을 저렇게 쓰고 두 번째 문단을 저렇게 분량을 적게 쓰라는 겁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역량은 여러분들 잘 쓸 수 있잖아요. 역량 키워왔던 거는 요즘에 막 직무 역량 중심의 채용이니까 많이 물어보니까 잘 쓸 수 있을 거라서 크게 걱정은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꼭지로만 달아두었고요. 대신에 그 중부 발전 및 지원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 이건 계기니까 사례가 좀 일부 들어가야 돼요. 어떤 순간, 어떤 경험, 어떤 상황에서 이거구나 라고 느끼게 되는지가 나와야 돼요. 그 예시가 여러분들이 좀 들기 어려워하는 것 같아서 제가 생각했을 때 저라면 이렇게 쓸 것 같다라는 내용을 좀 파란색으로 이렇게 써봤습니다. 일단 저는 이번 중부 발전은 또 조금 독특하게 소제목을 다 이렇게 통일시킬 것 같아요. 계기, 이 경험에서 이 계기에 그래서 여기서 느꼈던 거 이걸 바탕으로 지원하는구나를 알 수 있게끔 소제목을 풀어낼 것 같은데 자, 내용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문단 지원 동기 일상에서 느낀 전기의 소중함 사례 그리고 해당 사례를 통해 갖게 된 직업관적인 내용이 여기
방역 패스를 보여줘야 하는 요 예시로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또 겪었던 일 중에 하나예요. 요즘에는 다 배터리가 일체형이잖아요. 막 배터리 교체하는 핸드폰 잘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식당에 들어가는데 이거 보여줘야 돼요. 이걸 뭐 흔들어서 QR을 보여주거나 전화를 해서 인증을 해야 되는데 핸드폰이 안 켜지는 거야. 보조 배터리도 안 갖고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일단 충전기 어찌어찌 빌려가지고 콘센트 꽂아야 되는데 그것도 없어요. 다 무슨 매장에 뭐 어떤 뭐 냉장고라든지 거기에 다 꽂혀져 있는 빈 콘센트가 없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냉장고를 갑자기 뽑고 내가 잠깐 충전 좀 하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식당에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좀 잠시 곤란했었던, 그래서 막 나가가지고 뭐 어떻게 했었던 그런 다른 건물 들어가서 상황이 있었는데, 그런 걸 하면서 좀 느꼈던 게 있죠. 일상에서 당연히 우리가 그냥 코드 꽂으면 되는, 충전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전력이 이렇게 우리 일상의 기본을 잘 유지하게 해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를 알게 된 거죠. 일상에 기여하는 굉장히 더 보람있고 일을 하면 할수록 뿌듯할 것 같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됐고. 이해되세요? 그냥 항상 저는 이런 예시를 들잖아요. 그냥 제가 살아가면서 느꼈던 부분들을 이렇게 일상이 가까이 있는 부분들을 좀 예시를 들려고 하는데, 뭐 저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좀 나중에 면접이나 이런 걸 갔을 때 설득하기에, 진짜 진정성 있게 이야기하기에 좀 좋잖아요. 그래서 저런 예시, 같은 부류의 일상적인 내용들로 한번 풀어보시면 어떨까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래서 이런 직업관을 갖게 되면서 그럼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그 에너지와 관련된 조직 그리고 직무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찾아봤죠. 구체적인 직업 목표 수립 과정에서 이 일이 무엇이 있을까 찾아보던 중에 중구 발전에 이 직무가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됐죠. 어째서 이 직무가 바로 이 아까 말한 기본이 될 수 있는 전력이 이렇게 될 수 있는, 요거는 직무에 대한 이해도를 좀 보여줘야 돼요. 짧게 보여줘도 됩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계기와 노력 얼마나 직무력 역량 키우기 위해서 노력했는지 알아볼까 하면 500자가 아니라 1000자, 뭐 1500자로 우로 받겠죠. 또 500자잖아요. 그냥 어떤 역할을 하는지 직무기술서라든지 아니면은 관련된 유튜브 영상이나 내용들 보면서 써주시면 되고, 그래서 직업 방향과 일치함을 확인하면서 직업적 목표로서 관심을 갖게 된다. 뭐 지원하게 됐습니다 라고 멘트를 쓰셔도 되는데, 굳이 뭐 왜 지원했는지라고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를 물어봤기 때문에 관심 갖게 됐습니다 라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요렇게 해서 요런 정도의 느낌으로 첫 번째 문단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문단은 역량 두 가지가 들어가는데, 물론 저는 노력으로 표현을 했지만요, 여기 노력이라고 물어봤으니까 근데 역량이라고 좀 풀어내는 게 어떨까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 이거는 좀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 생각에 공감을 해서 첫 번째 문단을 지원 동기인데, 이런 일상에서 느낀 이런 전력의 소중함, 전력이 정말 중요하구나 이런 걸 느꼈으면 이 전력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관심을 가지게 된 계획이 써야 되니까. 그러면 관심을 갖게 되고 일회성 관심이 아니다, 계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는 걸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전력에 대해서 나의 마음은 찐이다라는 걸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뭐 전력 신문, 전기 신문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발전의 50%가 뭐 석탄을, 그린 에너지 뭐 이런 것들을 좀 공부를 하고 있다라는 걸 그냥 스터디를 한다, 신문을 읽고 있다, 아니면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 정도의 한두 문장으로 쓰면 돼요. 구체적으로 자격증이나 뭘 하고 있다는 걸 드러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 왜냐? 앞서서 관심을 보여줬으면,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뭐예요? 예를 들어서 또 내가 이성에게 관심을 갖게 됐어. 그럼 그 관심을 가진 이성에게 잘해주고 계속적으로 신경 쓰고 싶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관심을 가지게 됐으면 그 분야에 있어서 계속적인 정보를 찾고 자료를 찾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첫 번째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무슨 역량, 무슨 역량 두 가지로 그냥 똑같은 역량을 보여주기보다는, 물론 다른 역량이지만 병력식 구조로 쓰는 것보다는, 저는 첫 번째는 이 전력 산업 분야에 대한, 업에 대한 이해도를 키우기 위한 노력이 들어가면 관심부터 넘어져 오는 이 흐름이 좀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나서는 두 번째는 이제 직무와 관련된 이제 역량, 여기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자주 쓰는 그 역량이 한두 문장 정도로, 예를 들어 사무직무에는 컴퓨터 활용 능력이 중요할 것 같아서 소말 1급을 따고자 엑셀에 이런 공부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써주는 겁니다. 한두 문장. 항상 말씀드리죠. 500자로 물어본 이유가 있습니다. 많이 쓸 필요 없어. 그냥 뭐 했는지만 간단하게 보여줘. 나머지는 면접에서 물어볼게 라는 의도기 때문에요. 아셨죠? 이 자기소개서 쓰기 전에 그 기술서 쓰는 게 천자잖아요. 좀 더 궁금했으면 천자를 물어봤을 거라고요. 자기소개서 1번부터 500자라는 거에 염두에 두면서 너무 세세하게 쓰려고 하다가는 첫 번째 문단, 두 번째 문단 다 허술해지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한두 문장 정도로 작성을 하는 것에 만족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2번 문항입니다. 자, 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문항이죠. 자, 그래서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중부 발전은 이런 느낌으로 저는
경험을, 그러니까 소제목을 계속 보여준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써주고, 원칙의 존재 이유. 자, 제가 이 첫 번째 문단에서, 그리고 2번부터 5번으로 흘러가는 이 개요, 왁구를 한번 보세요. 자, 첫 번째 문단에는 항상 이 문항이 물어보고자 하는 의도에 가장 부합한 답, 여러분들에게 듣고 싶어 하는 그 내용을 딱 먼저 써주는 것이 조금 첫 번째 제가 생각하는 개요의 첫 단추고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문단부터 이 경험, 최근 5년 이내의 경험이라고 하는 서본결의 경험이 들어가는 이 구조로 작성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바로 경험으로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사례를 쓰라고 했으니까요. 근데 사례를 다 읽고 나서 그래서 이러한 사람이구나 라는 걸 파악하기보다는 저는 이거 중요하게 생각해서 냈잖아요. 그래서 그거 딱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거 먼저 원칙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어필하는 구조로 가자는 거죠. 이해되셨죠? 이게 이제 뭐 두 갈씩이라 물어보고자 하는 항목에 대한 정확한 답을 쓰는 뭐 두 갈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거는 넘어가고, 아무튼 전 저런 구조로 이제 2번부터 5번을 계속 설명드릴 거예요. 물어보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정확한 답, 원칙의 존재 이유,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합의의 결과이고, 원칙을 준수했을 때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고 예상치 못한 문제 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먼저 보여주고 나서 이와 관련된 경험이 있습니다 라고 써주는데, 이제 서본결입니다. 서론에는 어떤 배경인지에 대한 상황, 그리고 본론, 결론 이렇게 들어가는데, 가장 대표적인 일상에서의 내용으로 좀 써줬으면 좋겠어요. 이거 조직에서의 경험, 원칙이니까 어떤 내 스스로의 자기 자신과의 약속이 아니라 어떤 단체나 조직 소속에서의 무엇인가 활동이면 조금 더 쓰기가 수월하긴 해서 제가 괄호 열고 어떤 조직 소속에 무슨 일을 하는 상황이라고 써두었습니다. 근데 우리 자체가 사회 구성원이잖아요. 사회를 살아가는데 응당 지켜야 되는 규칙이나 원칙, 규범 있습니다. 그것들로 써주셔도 돼요. 제가 최근에도 느꼈던 게, 사실 기존에 영상 업로드를 많이 못한 게 이제 설 연휴 전후로 해가지고 사는 곳도 옮기고 또 새 식구도 둘이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이유로 좀 업로드가 많이 늦어졌는데, 아무튼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이사를 하면서. 밥도 햇반 이런 것도 먹으면서. 그래서 분리수거를 사실 그냥 엄청 큰 일반 쓰레기 봉투를 샀습니다. 70리터짜리 100리터가 없어가지고. 거기다가 사실 다 넣어가지고 분리수거 해야 되지만 어차피 일반 쓰레기 될 거 버려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잠시 하긴 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일반 분리수거를 해야 되지만 우리 환경을 위해서 안 한 것도 일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하지만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일상에서의 소재로 가져와서 써보자라는 예시로서 한번 그냥 좀 가볍게 받아들여 주세요. 저도 이제 분리수거 일상에서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라벨을 떼서 버리고요. 아무튼 그런데, 자, 우리가 지금 쓰레기를 밥을 먹고, 요즘에 코로나니까 도시락을 시켜서 먹고 분리수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 음식물이라고 해봅시다. 음식물 그냥 당연히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따로 분리를 해서 버리거나 해야 되잖아요. 근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그거 냉장고에 얼려야 되고 그렇게 번거롭기 때문에 사실 그냥 어떤 다른 봉투에 넣어서, 흰 봉투에 넣어서 꽉 묶고 일반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그냥 버리더라도, 그래서 당연히 잘못된 일이긴 해요. 원칙을 어긋난 일이긴 하지만 조금 더 편의를 위해서는, 귀찮은 걸 좀 떨쳐내기 위해서는, 귀찮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행동을 할 수도 있었지만 고민하는 장면, 일상에서 있는 일이잖아요. 고민하는 장면, 햇반을 먹고 햇반 껍데기를 그냥 일반 쓰레기로 버릴까? 아이시스 물을 먹고 물아벨 아닌 거 그냥 사서 그냥 버릴까 생각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분리수거를 왜 해야 되는지, 우리 그린 ESG 있잖아요. 환경 왜, 탄소 중립 왜 신경 써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분리수거의 그 정책이 존재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좀 상기시켜 보는 거죠. 그래, 번거롭더라도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조금이나마 탄소 발생을 줄이는 데 기여한다면 결국에 누가 좋아요? 우리 사회 환경이 좋아지면 살아가는 내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쵸? 이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지금은 굉장히 번거롭고 귀찮은 일일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그 혜택은 나에게 돌아온다 라는 걸 다시 한번 상기하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그 효과 나에게 돌아옴. 아셨죠? 요거 써주면 굉장히 좀 이제 설득력 있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지키려고 했다. 그래서 분리수거를 열심히 했고, 그랬던 결과 환경에도 기여했고 원칙 준수 다시 한번 지키자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거죠. 이해되셨죠? 분리수거 저 평소에 정말 잘 하고 있어요. 박스도 잘 버리고 하는데 너무 쓰레기가 많아가지고 잠시 고민을 했었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이렇게 2번을 설명드리고요.
3번. 자,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통찰력과 창의적 사고로 꾸준히 혁신하고 변화를 주도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 멘트를 좀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항상 저는 이제 첫 번째 문단에서 물어보고자 하는 답, 두 번째 문단에서 서본결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문단. 자, 여기 피처링, 오랜만에 처음이죠. 제 영상에서는. 혁신과 변화를 통해 성장을 꿈꾸는 나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바로 경험 늘어나기보다는 여러분들의 가치관적인 측면에서 요 혁신과 변화를 통해 성장 꿈꾸는 여러분들이 나오면 좋다는 거예요. 자, 어제보다 나은 나 자신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기존 방식에 머무르기보단 항상 새롭게 더 배울 건 없는지, 앞으로 어떤 시도를 더 해보면 좋을지 고민하는 삶을 살고자 노력합니다. 뭐 어떤 삶,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물어보지 않았지만 저는 3번을 개인적으로 이런 식으로 풀어내고, 그래서 끊임없이 항상 더 노력하는 사람이다라는 걸 한 번 더 어필해주면 차별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있었다. 그리고 경험을 쓰는 건 그냥 일반적으로 기존 방식에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것들을 좀 새로운 방식을 모색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더 나은 성과를 달성하고자 노력했던 어떤 장면이든 괜찮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달성해야 되는 목표가 있었는데 기존 방식, 그러니까 좀 더 그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기존의 무엇인가에서 변화를 추구하는 거잖아요. 기존이 없을 수는 없지만 아무튼 뭐 기존의 방식이 조금 더 등장을 하면 여러분들이 변화를 시도하거나 혁신을 시도하는 게 조금 더 입체적으로 잘 보일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뭐 참가자 모집 방법에는 뭐 DM이라든지 아니면은 포스터 붙이기 등등의 방법이 활용되었다. 뭐 이런 정도의 내용들 한 문장이면 됩니다. 근데 과연 그것만으로 지금 코로나 이 시국에 적절한 참여자들이 모일 수 있을까? 물론 비대면 온라인으로 한다 할지라도 그러면 더 안 모일 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새로운 방법, 그러면서도 더 나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보게 되었다. 이런 멘트로 돌아가는 거죠. 본론에서.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는지 구체적인 방법이 나와야 되고요. 적용했더니 목표 달성했고, 우리가 이것도 좀 써주면 돼요. 그러니까 꾸준히 항상 더 새로운 것들을 위해서 혁신을 위해 노력하다 보니까 기존의 방법들을 하는 것 외에도 이런 플러스 알파도 우리가 배우고 기대할 수 있었다. 더 내가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걸 간단하게 보여주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플러스 알파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제가 별표로 친 요 가치관적인 내용이 좀 나오면 그래도 여러분들은 항상 꾸준히 혁신하고 변화를 주도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걸 일상에서 꾸준히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를 보여주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넘어갈게요. 4번. 자, 이거는 진정성 기반의 소통, 방법론적인 내용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거 보시죠. 진정성 기반의 소통이란 제가 뭐 다른 사람들과의 좀 소통 관계에서 지키려고 하는 저는 그런 묵직한 그런 방법 생각하는 거죠. 뭐 방법론적이자 생각하는 건데 실제로 제가 추구하는 바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진정성 기반의 소통이란 말의 무게, 정말 이제 한마디 한마디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그게 다른 상대방이 이게 어렵게 꺼낸 것일 것이다. 많은 생각을 하고 나에게 의견을 구하는 것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대화를 이어나가죠. 그래서 말의 무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대화 과정에서 진지한 경청을 할 뿐만 아니라 들은 내용을 절대 외부에 발설하지 않는 이 기본을 실천하는 거죠. 당연히 이 친구를 믿고 얘기해 줬는데 내가 홀랑 딴 친구에게 가서 야, 쟤 그렇대 라고 이야기하면 저에게 이야기하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외부에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이 기본을 실천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멘토의 기본 태도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상담을 좀 진행을 많이 하니까. 이것은 곧 상대방과 더 많은 소통 기회. 그러니까 나를 믿으니까 저 친구 괜찮네. 계속 내가 이야기해 준 걸 한 귀로 듣고 계속 이제 한 귀로 흘린다라기보다는 다른 친구에게 입으로 나온다라기보다는 계속 본인에게 듣고 진지한 조언을 해주려고 하네. 이런 느낌을 주면 소통 기회가 더 많이 늘어날 거고, 그래서 빠른 신뢰관계까지 형성되지 않을까 라고 써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험들이 있다라고 쓰는 건데, 서본결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두 번째 문단으로 쓰고, 근데 요거 한번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기존의 어떤 친구와 더욱더 돈독한 신뢰관계를 구축했습니다라는 건 좀 내용이 단조롭고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어떤 인턴이라든지 아르바이트를 할 때 새롭게 만나는 고객 혹은 진상 고객, 그러니까 진상 고객은 뭐예요? 우리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불만을 가진 고객을 좀 우리에게를 믿을 수 있는, 우리가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고객으로 좀 충성 고객으로 변모시켰던 그런 소통의 경험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요것만 좀 참고하시면 글이 조금 더 괜찮아질 겁니다. 그래서 아무나가 아니라 처음 만나는 사람 혹은 진상 고객 혹은 기존에 싸워가지고 예전에 철없을 때 싸워서 좀 오해로 사이가 틀어졌었던 친구, 내가 먼저 이제 말을 걸고 어떤
그 소통을 통해서 신뢰를 회복했는지 이렇게 한번 써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것만 조금 더 참고를 하셔서 내용을 풀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방법론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제 진정성 기반의 소통이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들만의 진정성 기반의 소통 같이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쉬우니까 소통 많이 물어보죠. 마지막 5번 항목. 자, 자신의 소속 집단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 집단까지 고려하고 배려하는 사람. 자, 공익에 대한 여러분들의 가치관을 보여주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공익, 어떤 공익? 더불어 사는 삶의 중요성을 한번 좀 보여주세요. 제가 하려고 많이 노력하는 생각 중에 하나입니다. 저것도. 항상 겸손하게. 현재 제가 지금 이렇게 뭐 유튜브 제가 알아서 찍는 거긴 하지만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고 질문도 해주시는 이런 상황이 오기까지는 제가 혼자 잘나서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깝게는 성부모 가치관 형성에 영향을 주셨던 부모님, 담임쌤도 있지만 멀게는 너무 멀긴 해요. 의식주를 책임주셨던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건물을 지어주셨던,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지어주셨던 건축가분들, 뭐 이런 사회 구성원 이르기까지 정말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성장해 오지 않았나. 그래서 저 혼자 잘 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함께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 싶으니까 이런 행동들을 해도 납득이 되는 거예요. 이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니까 이런 경험이 이해가 된다고요. 그냥 저는 다른 사람들을 돕고자 이런 봉사활동에 나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라고 쓰면 왜 도우려고 할까? 일반적으로 요즘 MZ세대라도 다 알잖아요. 좀 내 위주로 파이어족도 있고요. 빨리 벌어서 그냥 빨리 내 이 노후를 위해서 은퇴하려한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근데 왜 배려하면서 살려고 하는 거지를 납득시키려면 가치관이 먼저 작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걸 먼저 좀 써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이후에 두 번째 문단은 서분결. 뭘 하던 상황이었냐. 그러니까 일상과 관련된 내용이면 저는 굉장히 좀 공감이 많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TV 틀어놓고 보면 요즘에 그 유니세프라든지 초록 우산 어린이 재단 있고, 그 다음에 다 까먹었네요. 전 예전에 유니세프를 한 4년 전부터 해가지고 2,000원씩 후원을 해오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것처럼 딱 보고 저 친구들 기아에 허덕이는 난민들을 보면서 좀 불쌍하다라고 느끼는 게 아니라, 저 친구들도 결과적으로는 멀지만 우리와 같은 그냥 사람으로서 좀 기본권을 누리면서 잘 살았으면 좋겠다, 같이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후원을 하게 되는 거죠. 제 행동을 했다. 그래서 더불어 사는 행복한 사람을 만드는 기여했다. 뭔가 대단한 걸 쓰려고 하시지 않으셔도 여기서 보고 싶은 건 그러니까 이런 행동들을 통해서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구나 라는 걸 유추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문항이니만큼 그냥 이런 사람입니다를 단도직입적으로 두 가지로 보여주면 어떨까 싶어서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만의 그 고려하고 배려하는 더불어 사는 삶의 가치관을 보여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5번까지 모든 KO를 짜봤고요. 아까 이야기한 새로운 식구, 지금 자다가 자고 있네요. 네, 재우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오랜만에 이제 다시 자소서 영상을 업로드 하는데, 꾸준히 계속 여러분들이 요청하는 기업들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자소서 취특기 자소서 취특기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영상 하단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바로바로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마멘토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욱 유익한 내용들을 볼게요. 안녕.